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오늘은 32번째 책 제목은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따뜻하게 마음을 울리는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인데요. 지은이는 글렌 반 에케렌이라는 분이고요. 그 중에서 저는 변화, 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그 중에 변화 부분을 제가 같이 나눠볼게요. 인생의 멋진 순간을 흘려보내지 마라. 어느 여름날 길을 걷고 있던 한 소년이 발밑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를 발견했다. 동전을 주운 소년은 매우 흥분되었다.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몹시 좋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숙이고 땅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살피면서 걸었다. 그런 식으로 그는 평생 동안 302페니와 24니켈, 41개 다인 등 총 12달러 82센트를 주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얻은 돈이었다. 그 대신 그가 이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느라 놓친 것이 있다면 35,127번의 해가 지는 아름다운 풍경, 327번 뜬 무지개, 가을 서리에 붉게 물든 단풍나무, 자라나는 아이들, 수정같이 파란 하늘을 떠다니는 하얀 구름, 날아다니는 새, 동물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드러운 미소였다.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일에 매달려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멋진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낸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바닷가를 친구들하고 같이 거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저 바다의 끝과 하늘의 끝은 어디서 닿지? 이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굉장히 그 광경에 매료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간 친구들은 모래 사장만 바라보고 땅만 보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은 왜 모래만 바라보고 그 땅만 보고 있냐 했더니 자기네 집에 가져갈 조개 껍데기 줍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조개 껍데기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런데 그래서 땅만 보고 걷느라고 저 아름다운 광경을 저걸 왜 저렇게 즐기지를 않지?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예화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다음에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반도는 펠리칸들의 천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몬터레이 반도 해안에 서식하는 펠리칸들에게 위기가 닥쳤다. 원인은 캘리포니아의 어부들이 낚아올린 물고기들을 손질한 후 남은 물고기의 내장을 펠리칸에게 던져줬던 데 있었다. 어부들이 던져주는 물고기 내장에만 의지하게 된 펠리칸들은 점점 살이 찌고 게을러졌다. 그런데 어부들에게 물고기 내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기자 펠리칸들은 갑자기 먹이를 잃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펠리칸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쉽게 얻을 수 있는 먹이가 없을까 찾아다닐 뿐이었다. 결국 새들은 점점 야위어갔고 굶어 죽는 펠리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러한 펠리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책임감 있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부모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네.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기회를 못 갔기 때문에 결국 못 배운다는 얘기네요. 고정관념을 깨라.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청어잡이 배가 북해로 고기잡이를 떠났다. 먼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 항구로 들어와서는 다시 차에 싣고 런던 시장에 갖다 파는데, 청어는 성질이 급해서 잡으면 곧장 죽어버린다. 런던 어부들은 이 죽은 청어를 냉동시켜 시장에 가져다 팔았다. 청어잡이 어부들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한 어부가 청어를 살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어부들이 이 어부를 찾아가 청어를 어떻게 살려오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의외였다. 다음 출항을 할 때 메기 몇 마리를 가지고 가서 청어를 잡거든 메기통에다가 집어넣어봐. 다른 어부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메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청어이고, 청어는 메기를 제일 무서워해서 둘은 서로 천적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부들이 물었다. 어렵게 잡은 청어를 왜 메기밥을 만드느냐? 서너 마리는 메기밥이 될지 모르지만 90% 이상의 청어는 거의 살아나올 테니 한번 해봐. 많은 어부들은 이 같은 충고를 따르지 않았지만, 몇몇 어부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손해보겠느냐 하며 그 이야기를 따랐다. 그랬더니 정말로 메기를 넣어가지고 갔던 배에 청어는 거의 다 살아오게 되었다. 왜 살았을까? 메기가 들어있던 통에 청어를 집어넣으니 메기들에게 청어가 안 잡아 먹히려고 계속 도망을 다니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까지 살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토인비 교수가 생전에 즐겨 쓰던 예화 중의 하나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두고 있다. 고정관념을 깨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데요. 내 손안에 담긴 실패와 성공의 씨앗. 베니스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라도 대답을 잘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마을의 두 소년이 노인에게 장난을 치려고 작은 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소년들은 노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새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맞춰보세요. 이 두 소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면 넌 손에 힘을 주어서 새를 죽게 할 것이고, 내가 죽었다고 말하면 넌 새를 날려보내려고 하잖니.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는 내 손 안에 있구나. 소년들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노인이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노인은 미소 띈 얼굴로 긴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을 했다. 내 손 안에 있는 내 손 안에는 실패의 씨앗을 담을 수도 있고 성공의 씨앗을 담을 수도 있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손이란다. 하지만 옳은 일에만 사용해야 된단다. 언덕을 내려가는 두 소녀는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손에 있던 새를 날려보냈다. 새가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소년들은 노인의 충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구멍에서 빠져나오기. 어느 날 거북이 한 마리가 도로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구멍에 빠졌다. 어떻게든 나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지나가던 토끼가 거북이를 발견하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진흙투성이인 구멍에 빠져버린 거북이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안 되겠어.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거북이가 말했다. 다른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거북이는 그들의 도움을 모두 거절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버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고개를 움츠겨 머리를 몸속으로 집어넣었다. 아, 이제 다 끝났군. 거북이가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의 굉음이 들려왔다. 커다란 트랙터 한 대가 구멍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다. 거북이는 무의식적으로 구멍에서 황급히 뛰어 올라왔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거북이에게 물었더니 구멍에서 어떻게 나왔니?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야. 나도 못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쪽으로 트랙터가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본 순간 어떻게든 피해야만 했지. 심리학자 롤로 메이에 따르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인생의 깊은 구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구멍에서 나가려면 움츠렸던 목을 내밀고 뛰어 올라야 한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라. 네, 그래서 오늘은 변화, 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그것을 다뤄봤고요.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 책을 한 번 더 나눠볼까 해요. 이 책에 아는 내용도 있는데 좋은 글이 참 많네요. 이해와랑 같이 담아져 있어서 나누기 굉장히 좀 쉽고 또 공감이 많이 가는 책인 것 같아요. 네, K2 책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우리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날 것을 약속드릴게요. 감사합니다.